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지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행동에서 나타나게 된다. 역사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 맨 처음 의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의자는 태고적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인간이 문명화되면서 누군가가 고안했을 것이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맨 땅에 주저앉아 있는 것에 피곤함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림 속에서 그는 어떤 물건 위에 두 발을 허공에 늘어뜨린 채 자신의 몸을 올려놓고 등은 무엇인가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렇게 앉아 있으면 무척 편안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바닥에 앉아 두 무릎을 얼굴에 파묻는 자세보다 훨씬 편안하지 않겠는가. 이후 그는 그 그림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현실로 옮기려는 간절함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의 그림을 자신의 외부인 물질 세상으로 끌어내서 가능한 한 그림과 똑같은 모양을 복제해냈고 그것이 만들어지자 그 사람은 그 물건에 앉아보았을 것이다. 자신의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등을 뒤로 기대어 보니 편안함이 느껴졌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물건을 의자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므로 의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지와 연관된 하나의 상징이다. 우리가 그 심벌하된 의자를 보거나 말을 듣게 되면 곧바로 우리의 마음속 스크린에 그대로 투영되어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이다. 의자가 발명된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편안한 의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푹신푹신한 의자가 나오게 되었고 접는 의자와 누워서 자는 의자도 만들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사람이 길다란 의자를 직접 만들어서 앉았고 매우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 의자에는 쇼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나무 아래에서 잠자는 것이 불편한지 자기 머리 위에 지붕을 얹는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원시시대의 동굴에서 출발했는가 하면 라이트 형제가 마음속으로 하늘을 나는 그림을 그리는 덕분에 우리는 그가 그린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밖의 세계를 그렸으며 우리는 그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놀라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이룩한 인간의 모든 문명은 마치 건축가의 마음속에 맨 처음 그려진 채 잠시 동안 머물렀다 사라지는 이미지와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가는 운명의 건축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미지를 구체화하라. 세계적인 골퍼 잭 니클라우스는 자신의 마음속 스크린에 자신이 친 공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땅에 굴러가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전에는 결코 골프 클럽을 손에 잡지 않았다고 한다. 니클라우스는 그것을 가리켜 영화 구경이라고 말했는데 그 영화 구경에 익숙하게 되자 그의 골프 실력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더불어서 모든 명예와 부를 얻었다. 나는 앞에서 생각이 온 우주에 가득하여 모든 것을 관통하고 스며든다라는 워틀스의 말을 인용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내부와 주위는 물론 온 세상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마음속 스크린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라.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사면서 원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믿으면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적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능력은 앞서 언급한 코페르니쿠스, 불어, 모르스 등의 위대한 사람들이 사용한 것과 똑같은 능력이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서로의 외모와 일생 동안 이룩한 업적뿐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신체 조건을 갖고 있을 뿐더러 정신적 재능 또한 각기 다른 분야에서 사용을 한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다르지 않다. 내가 말한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과거의 위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위대한 지도자들은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위대한 일을 하셨던 예수님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나아가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을 믿어라.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더러 그분의 말 뜻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예수는 진실을 말한 것임을. 그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말을 입증할 수 있다. 나폴레옹 힐은 자기의 전 생애를 거쳐서 세계 500여 개의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했다. 그의 한평생 연구 자료들은 자신의 저서인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에 썼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다. 마음속에서 수용하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 말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당신도 그 말을 입증할 수 있다. 마음속 스크린 위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이미지를 그려놓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냥 지켜보라. 어떠한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마음속에서 자신이 번영하는 그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일순간 자신이 처한 외부 상황으로 뒷걸음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뛰쳐나가려는 욕구도 느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이다. 오직 자신의 번영에 대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폴레옹 힐은 그의 저서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에서 인내에 관하여 꽤나 길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내라는 단어는 획기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아도 인간의 모습과의 관계는 철과 탄소 같은 관계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토머스 에디슨이나 헨리 포드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내심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두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인내심에 있다. 그들은 자신만의 이미지를 굳게 유지하는 한편 다른 요인이 그 이미지에 파고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이 세상을 빛으로 밝게 비추었고 또 한 사람은 바퀴로서 세상의 이름을 드높였다. 물론 두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부의 대가를 받았다. 돈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다. 둘은 온 인류에게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그들이 받은 대가는 서비스의 결과이다. 풍요의 이미지를 그리고 인내하라. 이미지가 현실화되는 방법이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